네, 안녕하십니까.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 최민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짧고 굵고 쉽게 비대면 마이크로 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간이 자료로 만들어진 자료물이 있습니다. 그 자료물을 오늘은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자료물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번 첫 번째 내용으로는 장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장애란 무엇일까요?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 환경적 장벽에 상호작용해서 유래한다라고 이 자료물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장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유 환경과 그 다음에 환경적 장벽, 이거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지금 오늘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을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직장이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잘 되어 있다면 출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출근하고자 하는 직장에 계단도 없고 경사로도 없다 하면 벌써 출근 전부터 환경적인 제약을 받으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 다음에 환경적인 어려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장애를 발생하는 것이지 선천적으로 내가 어떤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장애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게 최근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장애인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100명이 이제 계시면 그 100명 중에 이제 5분은 장애인분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후천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나라는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우선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15가지의 이제 장애 유형은 신체적인 장애라고 해서 이제 저의 몸에 이제 절단이 있으시거나 이제 뇌졸중이나 뇌병변의 장애, 시각, 그 다음에 청각, 언어 장애, 이런 것들을 신체적인 장애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이제 정신장애라고 이제 구분되어서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장애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다 함께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지켜야 될 에티켓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제 에티켓은 그런 불편감이나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런 접근성을,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드리는 게 이분들에 대한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정신적 장애 안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분들은 인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사표현을 존중해야 되고, 만약에 업무나 이런 내용에서도 조금 더 쉽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이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 간이 자료물에서 꼽고 있는 것은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시거나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권을 이제 제약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법률 안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분들을 도와드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계나 기구, 시설, 설비 등을 이제 준비하는 것을 정당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분들에게 제공하는 편의들은 정당한 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내용이 여기서 꼽고 있고요. 사실상 장애인분들이 편한 시설물은 비장애인분들도 동일하게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서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교육도 의무교육으로 듣고 계시지만 이 제도가 올해로 20년이 된 제도예요. 20년이요. 20년. 와, 진짜 오래됐죠? 그 오래된 세월 동안 가장 중요한 제도로 꼽았던 건 장애인분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갖고 직업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었어요. 그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라고 해서요. 그 사업체가 있다 하면 의무로 장애인 분들을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명이 근무하시는 사업체면 약 3명 내지 4명은 이제 그 의무 고용을 할 수 있게끔 규정화된 마련을 했는데요. 장애인분들의 일자리에 좀 더 강제적인 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에 대한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장애인분들이 이제 장애인분들이 고용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의 의무 고용을 초과해서 고용을 하시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고용 장려금이라고 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분들이 정당한 편의에 따라서 근로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보면 그 시설 설비들을 조금 고쳐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나 장비를 이제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조공학기기라고 해서요, 직업생활에 필요한 그런 기기를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그 고용시설에 다양한 부대 시설이나 편의시설을 고칠 수 있도록 비용의 융자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분들께는 그 다양한 취업처를 알선해 드리거나 아니면 단계적인 전문적인 또 통합적인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한다든지요. 아니면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근로자의 부수적인 일들이 있어요. 주 업무 말고 부수적인 일들을 도와드리는 근로지원인을 이제 지원해서 장애인분들이 각종 이제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제도에 따라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분들은 어떤 직종에 일을 하고 계실까, 이제 어떤 직종에 일을 하고 계실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다음 한번 예시 이제 고용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안에서 고용 사례라고 나와 있는 이 직업들 중에서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방진복 특수세정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반도체 클린룸에서 사용한 방진복을 수거를 해서 세탁 건조하고 품질 검사 포장까지 완료하는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정신장애인은 온라인 상품에 대해서 검색해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신다든지, 청각장애인분들은 레스토랑이나 호텔 등에서 테이블 세팅 기준에 맞춰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테이블 세팅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밌죠. 이런 다양한 고용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장애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에 맞게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주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하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예요. 그런데 상시 근로자가, 그러니까 평상시 근로하시는 근로자 인원이 50명 미만인 사업체는 이런 간이 자료물을 이제 배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사업체에 그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 공간에 부착을 하시거나 근로자분들께 전자우편 메일을 보내는 방법도 교육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 교육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내용은 그 교육 포털 자료집, 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포털이 있어요. 그 안에 다양한 동영상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간이 자료물이 이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또 참고로 보시면 오늘 내용 좀 더 쉽게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했어요. 모두 코로나로 힘내세요. 감사합니다.